혈당 센서 진짜 믿어도 될까? CGM 솔직 사용 후기. 혈당 수치 신경 쓰이는데 손가락 찔러가며 재는 게 쉽지 않죠. 매번 번거롭고 피 보는 것도 싫고 하다 보니 점점 덜 하게 되고, 그러다 병원 갈 때쯤 돼서야 한꺼번에 걱정이 몰려오곤 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CGM 써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한번 직접 써봤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건데요. 몸에 붙이기만 하면 자동으로 내 혈당을 계속 측정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그렇게 작은 기계가 혈당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까? 오히려 괜히 스트레스만 더 받는 거 아니야 싶었고요.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았고요. 단점도 분명 있었지만 장점도 있었고 제 생활 습관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써보고 느낀 점들, 장단점,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CGM이 뭔지 간단히 설명. CGM은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해요. Continuous Glucose Monitor의 줄임말이고요. 이름 그대로 혈당을 연속적으로 측정해주는 장치예요. 보통 팔이나 배에 작은 센서를 부착하고 스마트폰이나 리더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는 방식이에요. 이 센서는 피부 아래의 세포 사이의 액에서 혈당 수치를 측정하고 그 정보를 무선으로 전송해줘요. 보통 5분에 한 번씩 혈당을 측정하니까 하루에 거의 288번 정도 내 혈당을 체크해주는 셈이죠. 손가락으로 직접 찔러서 재는 방식은 하루에 몇 번밖에 못하니까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혈당이 오를 때와 내릴 때의 속도, 식사 후 얼마나 올랐는지, 운동하면 얼마나 내려가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숫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혈당의 흐름,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처음 써보면서 느낀 점. 제가 처음 부착한 건 팔 뒤쪽이었어요.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고요. 순간 따끔한 느낌은 있는데 붙이고 나면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티도 많이 안 나고요. 일상생활에서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샤워도 가능했고 옷 입고 벗는데도 지장이 없었어요. 센서를 붙이고 앱을 연동하니까 실시간으로 숫자가 뜨는데 처음엔 뭔가 과학 실험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혈당이 어떤지, 밥 먹고 나서 얼마나 오르는지 다 보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요. 특히 식사를 조금만 다르게 해도 수치가 확연히 다르게 나오니까 내가 뭘 잘못 먹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흰쌀밥을 많이 먹은 날은 식후 혈당이 확 올라가는데 잡곡밥을 먹거나 양을 줄이면 덜 오르더라고요. 그게 바로 눈에 보이니까 식습관을 바꾸게 돼요. 말로 듣는 것보다 내 눈으로 보는 게 훨씬 설득력이 크더라고요. 알람 스트레스와 오차 문제. CGM을 쓰면서 좋았던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알람 소리는 처음에 꽤 스트레스를 줬어요. 혈당이 기준보다 낮아지거나 높아지면 삐삐 소리가 나는데 특히 밤에 잘 때 울리면 잠이 확 깨요. 잠결에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놀라는 거예요. 물론 설정을 조절해서 조용히 알림을 받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기본 설정대로 쓰다 보니 알람이 자주 울려서 불안해졌어요. 또 하나는 센서 오차 문제예요. 일반 혈당계로 손가락 찔러서 잰 숫자와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면 불신이 생기는데 저는 흐름을 보는데 중점을 뒀어요. 숫자 하나하나가 정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몸이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안정적인지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물론 큰 오차가 자주 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었고 대부분은 수용 가능한 범위였어요. 실생활 활용법과 변화. CGM을 쓰기 시작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식습관이에요. 예전엔 그냥 대충 느낌으로 판단했는데 이제는 먹고 나서 어떻게 변하는지 바로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조절하게 돼요. 예를 들어 국물 많은 음식 먹으면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간다거나 과일도 종류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과는 괜찮은데 바나나는 생각보다 혈당을 많이 올리고요. 또 운동도 도움이 되는 걸 눈으로 확인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식사 후 산책 20분만 해도 혈당이 내려가는 게 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걷는 습관이 생기고요.
물도 자주 마시게 되고 군것질도 덜 하게 됐어요. 이 모든 게 숫자로 확인되니까 더 실감나고 동기부여가 돼요. CGM 사용 팁과 주의할 점. 처음 CGM을 쓰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팁은 첫째, 부착 부위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팔이나 배에 붙이는데 팔 뒤쪽이 옷에도 덜 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편했어요. 둘째는 부착할 때 땀이나 수분이 없도록 깨끗하게 닦은 후 붙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오래가고 떨어지지 않아요. 셋째는 알람 설정을 꼭 조절해야 해요. 기본 설정은 예민하게 되어 있어서 너무 자주 울릴 수 있어요. 본인에게 맞는 범위를 설정해서 불필요한 알람은 줄이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를 너무 맹신하지 말고 흐름 중심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숫자 하나하나보다 그 변화의 방향과 패턴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하루 정도는 CGM 수치랑 실제 혈당계 수치를 비교하면서 내 센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체크해보는 게 좋아요. CGM을 쓰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이제야 내 몸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무시했던 피곤함이나 식곤증 같은 것들이 이제는 숫자랑 연결이 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내가 점심에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구나. 아침에 물을 덜 마셔서 혈당이 높았구나. 이런 식으로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동안 무시하고 살았던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됐어요. 숫자로 확인하면서 비로소 그 신호들을 듣게 된 거죠. 그게 참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혼자 건강을 챙긴다는 게 외롭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CGM을 통해서 뭔가 나와 함께하는 기계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조용히 옆에서 지켜봐주고 알려주는 존재가 있다는 게 마음을 놓이게 만들었어요. CGM이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혈당 변화가 큰 분이나 본인의 식습관을 점검하고 싶은 분들에겐 정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저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실천이 어려웠던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처음엔 적응이 필요하고 불편함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면 얻는 게 훨씬 많아요. 내 몸을 더 잘 알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건 분명 큰 장점이에요.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건 건강관리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CGM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이 조금이라도 풀리셨길 바라요. 혈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몸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예요. 그런 신호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면 생활이 훨씬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혈당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CGM 써보신 분 있으시면 경험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도 궁금한 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어요. 이 채널은 건강 이야기를 따뜻하게 나누는 공간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또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혈당 수치 떨어뜨리는 실전 식사와 생활습관 CGM으로 확인한 진짜 방법. CGM을 쓰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건 식사와 생활 패턴이었어요. 그냥 덜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정확히 조절할 수 있었고요. 덕분에 혈당 변화폭도 줄어들고 전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CGM 데이터를 실제 생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식사, 운동, 수면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이어서 들어보시면 좋고요. 아직 안 보셨다면 꼭 한번 보고 오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CGM으로 알아낸 식사법. 식사하고 나서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지 볼 수 있으니까 어떤 음식이 나랑 맞고 안 맞는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처음엔 밥 양만 줄였는데도 큰 변화가 없길래 자세히 보니까 반찬 종류가 문제였더라고요. 달달한 간장, 조림류, 과일 주스 같은 것도 혈당을 많이 올리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냥 건강해 보인다고 다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요. 특히 밥만 먹는 것보다 밥 전에 채소나 단백질 먼저 먹고 나면 혈당 오르는 게 확실히 덜하더라고요.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나서 밥을 먹으면 혈당 곡선이 훨씬 완만해지고요. 반대로 공복에 바로 빵이나 떡 먹으면 혈당이 훅 올라가요. 그걸 눈으로 확인하니까 식사 순서를 바꾸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식사 시간도 중요했어요.
늦은 저녁이나 야식 먹으면 같은 메뉴인데도 혈당이 더 오래 높게 유지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녁은 일찍 먹고 늦은 밤엔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했고요. 그 결과 아침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간식도 바뀌었어요. 과자 대신 아몬드나 삶은 달걀 먹으면 혈당 거의 안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가서 군것질 줄이는데 도움이 됐고요. 바나나 하나도 그냥 먹는 것보다 요거트랑 같이 먹거나 삶은 달걀 하나랑 먹는 게 혈당 변화 줄이는데 효과 있었어요. 운동과 CGM 데이터 활용법. 식사도 중요하지만 운동이 혈당 관리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그냥 먹고 가만히 있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가는데 식후에 20분만 걸어도 그 상승폭이 확 줄더라고요. 어떤 날은 평소보다 조금 더 먹었는데도 산책을 하니까 오히려 혈당이 덜 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식후엔 무조건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했고요. 집안일이든 가벼운 산책이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앉아있지 않는 거였고요. 혈당 변화 그래프를 보면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시간이 몸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구나 하고 체감할 수 있었어요. 운동 강도도 체크해봤는데 무조건 센 운동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었고요. 오히려 격한 운동은 일시적으로 혈당이 확 오르는 경우도 있어서 지나치게 무리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특히 계단 오르기나 빠르게 걷기 같은 건 짧은 시간에도 효과가 확실했고요. 이런 생활 속 운동들이 쌓이면 혈당 변화뿐 아니라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졌어요. 수면과 혈당의 관계. CGM을 쓰다 보니까 수면 패턴이 혈당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도 보였어요. 잠을 잘 못 잔 날은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날이 많았고요. 밤에 자주 깨는 날도 혈당이 들쑥날쑥했어요. 카페인을 늦게 마시거나 자기 직전까지 휴대폰 보는 날은 확실히 수치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불 끄고 조용히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고요. 또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자면 새벽에 저혈당 알람이 울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도 문제지만 과식하고 자는 것도 혈당 안정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숙면을 위해서 저녁을 일찍 먹고 자기 전엔 따뜻한 차 마시거나 간단한 스트레칭 하는 게 혈당에도 좋았고요. 수면 시간이 일정할수록 다음 날 몸이 훨씬 편안했어요. 스트레스와 혈당 변화. 스트레스가 많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멘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됐어요. 별로 안 먹었는데도 스트레스 받는 날은 수치가 평소보다 높게 나오고 잘 안 내려갔어요. 반대로 기분이 좋은 날은 같은 식사를 해도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됐고요. 감정 상태가 몸에 영향을 주는 걸 데이터로 확인하니까 더 주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시간을 따로 만들었고요. 짧게라도 혼자 조용히 앉아서 쉬는 시간 갖는 것도 혈당 관리에 도움됐어요. CGM을 쓰면서 몸 상태뿐 아니라 마음 상태도 챙기게 된 게 정말 큰 변화였어요. 가족과 함께 활용하기. CGM 데이터를 보면서 좋은 점 중 하나는 가족들과 함께 건강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예전엔 엄마 밥 드셨냐 물어보는 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수치가 어떤지 서로 공유하면서 더 깊은 대화가 생겼어요. 특히 부모님께도 CGM을 권해드렸는데 직접 보시면서 식습관을 바꾸시더라고요.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안 믿으셨는데 수치로 보이니까 설득이 훨씬 쉬웠어요. 가족끼리 하루에 한 번씩 그래프 보여주면서 이런 거 먹었더니 괜찮더라 이런 식으로 정보 나누는 것도 유익했고요. 건강이란 게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함께 챙길 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CGM을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숫자에 너무 예민해지기보단 그 흐름을 보면서 식사, 운동, 수면, 스트레스까지 생활 전반을 천천히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은 습관 하나 바꿔도 큰 변화가 온다는 걸 저는 CGM을 통해 직접 경험했고요. 여러분께도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CGM 데이터를 통해 내가 어떤 시간대에 혈당이 가장 불안정한지 알아내는 방법과 그에 맞춘 하루 루틴을 설계하는 법까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편도 꼭 함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은 꾸준함에서 시작되고요.
정보는 함께 나눌 때 더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건강하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혈당 흔들림 줄이는 하루 루틴 설계법 CGM으로 찾은 안정 구간 만들기. 이전 영상에서 식사나 운동, 수면, 스트레스가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확인한 이야기 전해드렸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하루 루틴에 적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CGM으로 확인해보면 혈당이 흔들리는 시간대가 대체로 비슷하게 반복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안정된 흐름을 만드는 하루 패턴을 짜는 게 핵심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루틴을 잡은 뒤로 몸이 한결 편안해지고 하루가 훨씬 부드럽게 흘러갔어요. 어떻게 하면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지 않고 천천히 완만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함께 정리해 볼게요. 아침 루틴 설계. 아침엔 공복 혈당이 비교적 안정적이긴 하지만 전날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상 직후부터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어요. 먼저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바로 식사를 하지 말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 좋아요. 창문 열고 스트레칭 몇 분 하거나 천천히 방 안 걷기 정도만 해도 공복 혈당 유지에 도움이 돼요. 아침 식사는 혈당을 갑자기 올리지 않도록 구성해야 하고요. 저는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중심으로 먹는 걸 추천드려요. 삶은 달걀 2개나 두유 1잔. 그리고 견과류 조금, 여기에 통밀 토스트 반장 정도만 추가해도 충분했어요. 이 정도 구성으로 먹었을 때 혈당 상승폭이 작고 일정하게 유지됐어요. 아침을 너무 거르거나 급하게 먹으면 점심에 폭식하거나 혈당이 급하게 오르기 쉬우니까 가능한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게 좋고요. 특히 아침 식후엔 가만히 있지 말고 집안일이라도 하면서 몸을 움직이면 혈당이 부드럽게 내려가요. 오전 루틴 설계. 오전은 대부분 혈당이 안정되는 구간이지만 이때 간식을 잘못 먹으면 흐름이 깨질 수 있어요. 저는 중간에 허기가 느껴질 때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소량 먹었고요. 사과 반 개 정도도 괜찮았어요. 커피를 드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아메리카노만 마셨고 믹스커피는 혈당이 살짝 오르더라고요. 특히 오전 중 카페인 섭취량이 많으면 오후 혈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하루 1잔 정도로 조절했어요. 오전엔 집중력이 필요한 시간이라 간단한 걷기나 몸풀기를 하고 나서 무거운 일정을 넣는 게 좋고요. 몸이 가볍고 집중이 잘 될 때 움직이는 게 하루 에너지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요. 점심 루틴 설계. 점심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기 쉬운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오전 활동으로 배가 고프고 식사량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이때 탄수화물을 줄이기보다 섭취 순서를 바꾸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저는 샐러드나 나물류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반찬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조금 먹는 순서로 바꿨고요. 똑같은 음식인데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느려졌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앉아서 휴대폰 보거나 바로 일하면 혈당이 오래 유지되는데 식사 후 10분만이라도 걷거나 정리정돈 같은 가벼운 활동을 하면 혈당이 빠르게 안정돼요. 운동이라기보다는 움직임이 중요했고요. 식사 후 활동을 습관처럼 반복했더니 점심 이후 졸림이나 두통도 줄어들었어요. 오후 루틴 설계. 오후는 피로가 누적되면서 스트레스와 간식 유혹이 많은 시간대예요. 저도 처음엔 이 시간에 자주 군것질을 했는데 CGM 수치 보니까 생각보다 혈당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간식은 미리 준비해서 정해진 걸로 먹었고요. 군것질 대신 삶은 계란이나 단백질바 그리고 무가당 요거트 같은 걸 선택했어요. 오후에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면 혈당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잠깐이라도 산책하거나 음악 들으면서 눈을 감는 짧은 휴식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오후 4시 이후엔 카페인을 피하려고 했고요. 저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는 가능한 물이나 허브티로 전환했어요. 활동은 여전히 꾸준히 유지하는 게 좋고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일어나서 움직이는 시간을 만들어줬어요. 저녁 루틴 설계. 저녁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조심해야 할 식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식사 이후엔 활동량이 줄고 수면까지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저녁엔 가능한 가볍게 먹고 특히 밤량을 줄이는 게 중요했어요.
CGM 데이터를 보면 저녁에 밥을 많이 먹은 날은 수치가 천천히 올라서 밤까지 이어지고 그 결과 공복 혈당도 높아지는 걸 확인했어요. 저녁에 먹는 음식은 국물보단 구운 음식이나 찜류가 좋았고요. 짜게 먹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식사 시간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7시 이전에 먹고 그 뒤엔 간식 없이 물만 마시는 식으로 바꿨고요. 식사 후엔 무조건 산책을 했고요. 집 근처 2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부드럽게 내려가는 걸 확인했어요. 이 루틴을 계속 유지하니까 다음날 아침 혈당도 안정되더라고요. 밤 루틴 설계. 밤 시간엔 뇌가 쉬어야 하는데 혈당이 불안정하면 깊은 수면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휴대폰 사용을 줄이고 조명을 낮춰서 몸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어요. 자기 1시간 전쯤 따뜻한 물이나 무카페인 차를 마시고 짧은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이완되고요. 명상 앱이나 잔잔한 음악 들으면서 눈을 감는 것도 수면에 도움이 됐어요. CGM을 보면 잠이 들기 전 혈당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새벽에 불안정한 움직임이 생기는데 이 루틴을 통해 그 흔들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밤에는 몸도 마음도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자극적인 활동은 피하고 조용히 나를 안정시키는 쪽으로 루틴을 잡는 게 좋아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혈당의 흐름은 전혀 달라지고요. 그 변화를 직접 CGM으로 확인하면 어떤 루틴이 나에게 맞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루틴은 제가 직접 실험하고 효과 있었던 방법들이고요. 모든 분께 꼭 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씩 시도해 보시면서 나만의 혈당 루틴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혈당 관리 어렵게 느껴지셨던 분들도 이렇게 일상을 기준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면 훨씬 수월해지고 몸이 점점 안정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